이런 기도 혈관종이 생기면 크기가 커지면서 숨기를 막을 수 있어서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리고 치료를 하지 않으면 사망률이 높다는 보고도 있고요. 원장님, 오늘 주제가 유아혈관종이잖아요. 저도 조카가 있는데 태어났을 때 등에 빨간 점 같은 게 있었거든요. 그게 혈관종인가요? 빨간 점이라고 다 혈관종, 특히 유아혈관종은 아닌데요. 혹시 어떻게 생겼었나요? 약간 딸기 같은 느낌? 처음엔 작았는데 몇 달 지나니까 점점 커지더라고요. 지금은 거의 없어졌고요. 처음에는 작았다가 커졌다면 확실히 유아혈관종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때 걱정을 많이 했었어요. 병원을 가야 하나, 그냥 둬도 되나. 그렇게 고민하시는 부모님들이 정말 많습니다. 사실 유아혈관종은 만 1세가 넘으면 대부분 저절로 천천히 사라지거든요. 근데 문제는 다 사라진다라는 말만 듣고 기다리다가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어떤 경우에 병원에 가야 하는 거예요? 오늘 그 부분을 한번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병원에 바로 오셔야 하는 경우와 집에서 조금 지켜봐도 되는 경우, 그 기준을 한번 명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부모님들이 많이 하시는 오해 3가지부터 짚고 넘어갈게요. 첫 번째로 유아혈관종은 다 저절로 사라지니까 기다리면 된다. 맞는 말이긴 합니다. 사실 유아혈관종은 경과가 되게 좋고 90% 이상은 자연적으로 모두 퇴화를 합니다. 보통 생후 12개월쯤 되면 성장이 멈추기 시작하고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해서 적어도 5세까지는 50% 이상, 7세에는 한 70%, 10에서 12세까지는 95% 이상이 모두 사라집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사라진다는 것은 흔적도 없이 깔끔하게 사라진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크기가 컸던 경우에는 지방덩어리와 같은 종개 형태로 남기도 하고요. 많이 컸던 혈관종들이 줄어들면 늘어났던 피부가 쭈글쭈글하게 남아서 보기가 싫은 흉터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 사라진다라는 말만 믿고 막연히 기다리시다가는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크기가 작으면 안전하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크기가 작아도 유아혈관종이 생긴 위치가 문제면 치료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빠른 치료가 필요한 부분으로는 눈꺼풀이 있겠고요. 이 부분에는 아주 작은 혈관종이 생기더라도 시야를 가리면 아기의 시력 발달에 문제가 생깁니다. 아이들은 태어나자마자는 충분한 시력 발달이 되지 않은 상태로 눈으로 지속적으로 시각 정보를 받아들여서 이를 뇌가 처리하면서 조금씩 훈련을 하거든요. 그때 혈관종 때문에 한쪽 눈이 가려지면은 이러한 시력 발달 과정에서 방해를 받게 되고 적절한 때를 놓친다면 그 눈은 영영 충분한 시력 발달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크기가 작더라도 위치가 더 중요한 경우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세 번째는 태어날 때부터 빨간 점이면 다 유아혈관종이다. 빨간 점이라고 다 유아혈관종은 아니고요. 사실 태어났을 때부터라는 표현부터가 정확하게는 맞진 않습니다. 유아혈관종은 대부분 태어난 직후에는 보이지 않다가 생후 1, 2주 사이에 갑자기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나게 되는 붉은 반점 형태의 질환들도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흔한 것이 화염상 모반이 있습니다. 화염상 모반은 선천성 혈관 기형에 의한 모반, 점이고요. 태어날 때부터 있고 나이가 들더라도 저절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면 색이 더 진해지고 두꺼워지고 더 보기 싫어질 수도 있습니다. 둘은 경과도 다르고 치료법에서도 약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이 먼저입니다. 다만 화염상 모반도 어린 나이에 치료를 통해서 증상의 완화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빠른 시기에 병원을 방문해 보는 것이 좋은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질환들 외에도 동정맥 기형과 같은 조금 더 드물고 심각한 질환도 있고 체리혈관종과 같이 매우 작게 생겨서 크기 변화 없이 유지되는 혈관병변들도 있어서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병원을 방문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본론인데요. 이럴 경우에는 바로 병원으로 오셔야 한다. 이런 사인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아기의 정상 발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위치에 있을 때 눈꺼풀이나 눈 주변에 혈관종이 있으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야를 가릴 수 있습니다. 아이의 시력 발달을 방해해서 영구적인 시력 손상으로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약시, 난시, 사시와 같은 합병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코나 귀, 입술도 마찬가지인데요. 코에 생기면 호흡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입술에 크게 생긴다면 수유를 비롯한 섭식이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귓구멍은 흔하진 않지만 너무 크게 생겼을 때 청력장애의 위험도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잘 모르시는 부분이 또 있는데 턱 앞에서 안목 쪽의 영역입니다. 성인 남성으로 생각했을 때 턱수염이 나는 위치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여기에 작은 혈관종들은 괜찮지만 넓게 퍼진 혈관종이 있으면 기도에도 혈관종이 동반되어 있을 가능성을 확인을 해야 합니다. 여러 가지 연구에 따르면 이 부위에 혈관종이 있는 아이들에서 10에서 40%까지 기도 혈관종이 함께 발견된다고 합니다. 이런 기도 혈관종이 생기면 크기가 커지면서 숨기를 막을 수 있어서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리고
치료를 하지 않으면 사망률이 높다는 보고도 있고요. 다음으로는 기저귀 부위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회음부, 항문 주변에 생긴 혈관종은 기저귀를 갈거나 할 때 마찰 때문에 쉽게 헐게 되고 감염도 잘 일어납니다. 대소변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다 보니 상처 치유도 어렵고요. 이 부위의 혈관종은 궤양 위험이 약 80%까지도 올라간다는 연구가 있어요. 그리고 이 부위에 또 크고 넓은 혈관종이 있으면 룸바 증후군이라고 해서 척추나 비뇨생식기, 직장 쪽으로도 다른 기형들이 동반될 수 있어서 추가적인 검사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으면서 숨소리가 쌕쌕거리거나 고음이 난다거나 숨쉬기 힘들어한다, 눈이 잘 안 떠지거나 시야가 가려지는 것 같다 하면 바로 병원을 오셔야 하고요. 입술이나 구강 내 혈관종 때문에 먹기가 힘든 경우에도 유의 깊게 살펴보고 병원 방문을 꼭 고려하셔야겠습니다. 두 번째 위험 신호는 피부가 헐기 시작할 때입니다. 앞서도 살짝 말씀드렸지만 혈관종의 가장 흔한 합병증이자 불편한 점이 궤양인데요. 정상적인 피부가 아니기 때문에 약간의 마찰에도 상처가 날 수 있습니다. 피부가 까지고 상처처럼 되면서 진물이 나고 심하면 세균 감염이 동반돼서 악취가 나기도 합니다. 이렇게 궤양이 생기면 통증이 발생해서 아이들이 불편해할 수도 있고요. 손상된 피부로 감염 위험이 높아져서 흉터도 많이 남습니다. 특히나 입 주변이나 기저귀 부위, 목주름, 겨드랑이처럼 마찰이 많은 부분에 생긴 혈관종은 궤양이 굉장히 잘 생기니 주의 깊게 봐야 합니다. 세 번째 위험 신호입니다. 개수가 많거나 크기가 클 때, 즉 피부에 혈관종이 5개 이상으로 여러 개 있으면 드물지만 간에도 혈관종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복부 초음파로 확인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얼굴이나 허리 아래쪽에 지도처럼 넓게 퍼진 혈관종, 분절형 혈관종이라고도 하는데요. 이런 형태는 다른 신체 기형이 동반될 수 있어서 다른 부위에 대한 정밀 검사가 필요합니다. 얼굴 쪽에 크게 생긴다면 페이스 증후군, 허리 아래쪽으로 크면 룸바 증후군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와는 반대로 이런 경우에는 집에서 경과 관찰을 해도 되는 것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출이 되지 않은 몸통에 있는 작고 단일한 병변이면서 표면의 변화가 크지 않고 헐지도 않은 경우, 앞서 말씀드린 눈, 입, 코, 귀, 기도, 기저귀 부위 같은 기능에 중요한 부위가 아닌 곳에 있고 조금 지켜봤는데 빠르게 커지지도 않는다 하면 집에서 조금 더 지켜보고 자연적인 퇴화를 기다려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완전히 방치하는 것이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생후 12개월까지 약 만 1세까지는 계속 커지기 때문에 한두 달에 한 번 정도는 전문의에게 경과 관찰을 받는 게 좋겠습니다. 특히나 혈관종이 가장 빨리 커지는 시기인 생후 3에서 5개월에는 갑자기 커지거나 궤양과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지켜보신다고 해도 정기적으로 병원에 방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치료는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될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기본적인 치료는 도포프라프라놀롤 안약입니다. 바르는 안약이 있고요. 유아혈관종이 위험한 부위에 있지 않거나 크기가 많이 크지 않고 표재성으로, 심재성이 아니라 얕게 있는 경우에는 간단한 도포제로도 어느 정도 유지 및 치료가 가능합니다. 이 도포제는 실제로는 혈관종 치료제로 나왔던 약은 아니고요. 성인들의 녹내장 치료제로 나온 혈관 수축제인데 물약 형태여서 편리하게 도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혈관 레이저 치료, 펄스 레이저, 대표적으로는 V빔을 사용합니다. 바르는 프로프라놀롤만 사용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빠르고 강한 효과를 보이게 되고요. 병변이 매우 크지만 않다면 짧은 시간에 시술을 끝낼 수 있어서 유아혈관종 치료에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이 됩니다. 노출 부위, 쉽게 말하면 반팔, 반바지를 입었을 때 맨살이 보이는 얼굴이나 손, 발과 같은 부위에는 평생 6회까지는 건강보험 적용도 가능하기 때문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레이저 치료를 해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레이저도 역시 투과기 피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불룩하게 살 아래로 만져지는 심재성 혈관종에는 효과가 크지 않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앞선 두 가지 방법으로 되지 않을 때 생각을 하는 세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먹는 프로프라놀롤 약입니다. 증상이 굉장히 심하고 빠른 호전이 필요할 때 고려되는 치료 방법입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영아혈관종 1차 치료제로 권장되는 약이 있는데요. 바로 약의 이름은 헤만지올이라는 약입니다. 원래는 고혈압 치료제인데 이 성분 자체가 혈관종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게 밝혀졌고요. 혈관을 수축시키고 혈관 내피세포의 자멸사를 유도하고 혈관 성장 인자를 억제해서 혈관종을 줄여줍니다. 치료 반응률이 95% 이상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2014년 미국 FDA, 2016년 한국에서 식약처의 승인을 받았고 상품명은 헤만지올이라고 해서 영아용 시럽제제로 나와 있습니다. 먹었을 때 저혈당이나 저혈압, 섬액과 같은 부작용이 있을 수는 있어서 처음 복용 시에 유의 깊게 관찰을 해야 하고요. 일주일 간격으로 2번 용량을 천천히 올려가면서 증량해서 최종적으로는 유지 용량을 달성한 이후 몸무게에 맞는 용량으로 6개월 정도 복용하면서 경과 관찰을 합니다. 먹는 약을 가장 마지막으로 생각하는 이유는 먹는 대상이 굉장히 어린 영유아라는 점인데요. 성인이면 당연히 먹는 약이 훨씬 더 편하고 레이저보다도 더
편할 텐데 아이들이 보통 2개월, 50일 때부터 치료를 시작하고 몸무게도 3kg, 3.5kg부터 시작해서 많이 나가도 10kg가 안 되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 나이에 6개월 동안 약을 계속 먹는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부담이 될 수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 부작용이 없는 약이면 모르겠지만 혈압약이기 때문에 혈류에도 영향을 줄 수 있고 저혈당이 굉장히 잘 일어날 수 있는 약인데다가 약 복용하는 게 이제 성인처럼 쉽게 딱 먹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먹다가 토하는 경우도 있고요. 먹다가 뱉어내기도 하고 여러모로 쉽지는 않은 일이기 때문에 3차 치료 꼭 필요할 때 사용을 하고요. 먹는 약 자체가 비급여 약이기 때문에 가격이 저렴하지가 않습니다. 한 병에 보통 평균적으로 30만 원 정도 하는데 한 달을 채 못 먹을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3차로 꼭 필요할 때 시작을 하는 식으로 하고, 조금 더 간단한 레이저는 물론 말만 들으면 좀 어려워 보이지만 보통 혈관종의 크기가 아무리 커도 500원 동전 정도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한 15초에서 30초 안에 끝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간단한 레이저 치료나 집에서 편하게 부작용 없이 바를 수 있는 바르는 약을 먼저 고려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치료가 필요한지는 혈관종의 위치나 크기, 증상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정확한 진단이 먼저고요. 진단이 되면 치료 방향은 전문의와 상의해서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리하자면 병원에 바로 오셔야 되는 경우는 눈이나 코, 귀, 입, 기도, 기저귀 부위 등에 있을 때, 턱에서 안목 쪽으로 넓게 퍼져 있을 때, 피부가 헐거나 진물이 나고 세균 감염되는 소견이 있을 때, 5개 이상 여러 개가 있을 때,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빠르게 커질 때입니다. 이와 반대로 지켜봐도 되는 경우에는 몸통에 작고 기능적으로 중요한 부위가 아니고 헐지도 않았고 안 커지는 딱 하나의 단일 병변일 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마무리하자면 유아혈관종은 대부분 저절로 사라지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 10에서 20% 정도는 꼭 치료가 필요하고 그 치료 시기를 놓치게 되면 평생 후유증이 남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다리면 된다라는 말만 믿지 마시고 한 번은 전문의에게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서울나온 피부과 최재병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